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창녕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근린공원으로 개발됩니다. 원활하게 진행될지 취재했습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이끈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전반기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평가해봤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방어전선을 지켜낸 진해 학도병들을 만나봤습니다. 창녕에서 9살짜리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입원 상태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친모는 쇠사슬로 학대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의붓 아버지는 또 한 번 미안하다며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계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내린 계부는 미안하다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이 맨발로 도주한 흔적에다 몸에 상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흉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 입원 중인 친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19일 처음 이뤄졌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친모는 아이가 눈에 멍이 든 자국을 비롯해 목에 쇠사슬이 감긴 흔적 등에 대해선 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나간다고 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글루건과 쇠젓가락 등 일부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계부와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계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들 부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미뤄 공동학대에 대해선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근린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는 데다 보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은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업소 24곳 중 하루 평균 17곳 정도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결국 창원시가 이곳을 2023년까지 폐쇄하고 근린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10,000제곱미터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200~300억 원. 하지만 당장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초인 토지나 건축물 보상에 합의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진행 과정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폐쇄와 더불어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데까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공원과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담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은 물론 창원시의 강력한 폐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경남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란 오명을 안고 있는 창원시 서성동 일대가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까지 강한 햇볕과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는데요.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수준으로 이 더위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8도, 진주도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곧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은 곳이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8도, 양산 18도, 함안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31도, 함안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도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전반기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장이자 최초의 여성 의장, 또 최연소란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역대 어느 의회보다 협치와 소통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격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제도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포문을 열었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동의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진흥원장 등 6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대 전반기 도의회가 이룬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체제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됐고 도 집행부와도 의회 내에서도 큰 불협화음 없이 협치와 소통의 의회로 기록됐습니다. 연구에도 지금 저희가 역대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특위도 4개나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 질문 횟수도 늘었고요. 회기 일수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했습니다. 58명 의원의 평균 나이 52세, 초선 의원이 83%에 달하며 어느 때보다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 입법 조례안이 250건 발의돼 예년의 3배를 넘었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정책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김지수 의장은 최초의 민주당 출신 여성 의장, 40대 최연소 의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 속에 의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뒤 국회의원 도전 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선거는 더 이상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에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코로나 전국이 닥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비판과 견제 기능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이어서 기획 보도입니다. MBC 경남은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10대의 나이로 최전방에서 각종 전투를 펼치며 방어 전선을 지켜낸 진해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 장사리 해변을 상륙한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인 1950년 9월 14일. 학도병 772명이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진해에선 16살의 학도병들이 포항시 탈환 전투에 투입됩니다. 단 2주간의 짧은 훈련을 받고 작전에 투입된 올해 나이 87살의 손담 선생은 인민군 육사단과 전투를 치르며 38선을 넘어
개마고원 연좌봉 고지까지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공습에 학도병 수십 명이 목숨을 건 전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기관총이 막 날아오는데 시가전이 벌어져. 대대장이 뛰면 따라 뛰고 엎드리면 나도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투와 탈환, 이후 토벌로 이어진 그의 생생한 기억은 증언으로 기록됐습니다. 3년 전부턴 마산 방어 전투를 알리기 위해 미 25사단의 전쟁 일기를 단독 입수해 번역집으로 출간했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발굴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조금이라도 더 알려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고대 것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선조들은 어떠한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이러한 중학교 3학년 때 학도병으로 육군통신학교에 자원 입대한 박차선 선생. 6.25가 다가오면 모교에 세워진 기념비를 찾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어 피해 능선이라 불리는 양구 전투에 투입돼 몇 번의 위기를 넘고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혈서까지 쓰고 지원 입대한 같은 반 친구가 목숨을 잃은 사연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너한테 그겁니다. 그러지. 1950년 8월 진해중학교에서 자원 입대한 학도병은 모두 207명. 이 가운데 13명이 전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인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우포 잠자리 나라 현장 점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창녕 우포 잠자리 나라에서 열립니다. 의령 라이온스 클럽 창립 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의령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사천 정동명 찾아가는 임의용 봉사활동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주식회사 모텍스 어페럴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 부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제10기 보물섬 농업대학 개강식과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남해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해고등학교가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창단 17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해고는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펼쳐진 강릉고와의 결승전에서 고교 투수 최대어인 김진욱을 상대로 타선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9회 초 석점을 뽑아 4대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우수 선수엔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투수 김준수가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 버스요금제를 성인은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만 내는 동일요금제로 변경합니다. 다만 삼장면과 시천면 지역은 경상남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 구간으로 단일요금제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내에 혁신어린이 도서관이 오는 8월 문을 엽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에 조성될 복합문화도서관의 개관이 지연되자 부족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진주 종합경기장 내에 도서 3만 5천여 건과 유아자료실 등을 갖춘 혁신 어린이 도서관을 오는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해와 창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진주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주시는 미소는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폭언은 제발이란 내용의 스티커를 민원실 등에 부착하고 전화 상담 때 폭언에 대비해 녹취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와 상담실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옥종 편백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4동을 우선 개장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숲속의 집은 거실 1개, 방 1개 구조에 시설 이용료는 8만 원으로 다음 달 초에 정식 개장됩니다.
올해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평균 경쟁률은 15.5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조리사와 교무행정원 등 13개 직종에서 128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뽑는 시험에 모두 1,989명이 지원해 15.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채용 때 경쟁률인 6.7대 1보다 2배 넘게 높은 경쟁률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10인 미만 제조업체인 소공인을 돕기 위한 특화지원센터를 추진합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경남에선 유일하게 김해 도자기센터만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과기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진주시 상평동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돌발 해충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방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최근 농경지와 산림 지역에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이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어 공동 방제에 나서고 해충 서식지까지 방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313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폐렴이나 급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노약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10%나 돼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박을 뺀 경남 주력 제품 수출 대부분이 줄면서 지난달 경남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수출액은 25억 6,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습니다. 경남의 주력 제품 가운데는 선박 수출만 39% 늘었고 자동차 부품 61%, 항공 부품 54%, 건설 중장비 44%, 금속 절삭 가공기계 55% 등 대부분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조성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 경상남도의 초고압 직류 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기연구원 일대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185억 원을 들여 초고압 직류 송전 기반 전력기기를 시험 인증하는 국제공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거제시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거제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거제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방식으로 체크페이와 올인원 뱅크 등 은행 전용 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 무게가 제한됩니다. 통영시는 또 전입 가구가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게 될 거제 청년센터 이름이 다음 달 1일 거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열 이룸은 정보 검색대와 셀프 카페테리아, 토론 공간 등을 갖추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정책 안내, 진로 상담 등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